20조 원짜리 대여를 낚았다. 도쿄 도심 한복판, 전광판마다 일본 방위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자막이 번쩍입니다. 거리에 멈춰 선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며 마치 잃어버린 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되찾기라도 한 듯 기세등등한 표정들인 것이죠. 한국을 따돌리고 호주의 초대형 군함 사업을 따냈다는 승전보가 열도를 뒤흔드는 그 순간 일본 우익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종말, 기술력의 격차를 실감했을 것이라며 입에 담기 힘든 조롱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정작 호주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딴판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일본 관료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미소가 흐르는 거죠.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 일본이 이겼다는데 왜 일본 기업들은 우리가 남 좋은 일만 시켰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정작 자신들이 빠져버린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님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극적인 몰입을 위해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시청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사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군함 건조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따낸 대형 계약이라 일본 열도가 크게 고무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둘째, 이 계약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군함을 호주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겉으로는 일본의 수주처럼 보이지만 정작 배가 만들어지는 현장은 호주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조선 소유자, 이번 건조를 담당할 오스탈의 주요 지분과 운영 시스템을 우리 한국 기업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실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본 기술자 다나카와 한국 엔지니어링 김 팀장은 현장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지만 이들이 마주한 상황, 즉 일본이 수주한 배를 한국이 장악한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하는 이 기막힌 구조는 현재 전 세계 방산 분석가들이注目하고 있는 실화의 핵심입니다. 일본이 환호성 뒤에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조용히 판을 설계해온 그 치밀한 지략의 현장, 이제 그 뜨거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의 방산과 조선 산업을 취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온 전직 언론인이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축제 그 자체입니다. 도쿄의 번화가, 긴자의 대형 스크린마다 축 수주,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 결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기도 하더군요. 일본이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세계방산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20조 원이라는 전대미문이 사냥감을 낚아챘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드디어 해냈어. 한국 놈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벽을 세운 거야. 제 옆을 지나가던 한 신사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본 내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수주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조선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자존심 대결이었죠. 일본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거품이 빠졌다. 기술력의 격차를 실감한 굴욕적인 패배라며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11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모두 뛰어들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과 외교적 압박, 그리고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을 홍보하며 호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썼죠.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이 보여준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을 저가 공세나 운 좋은 결과로 치부하며 자기네 기술은 차원이 다른 예술의 경지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니까요. 호주 정부가 일본의 손을 들어준 날 일본 방위성 장관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카메라 향해 미소 지으며 일본 기술의 완벽함을 세계가 인정했다고 선언하던 그 오만한 눈빛 말입니다. 그날 밤 도쿄의 인류 호텔에서는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정재계 핵심 인물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일본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를 찬양하더군요. 이제 한국은 우리 뒤꿈치나 보게 될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연회장에 가득했습니다. 수조엔의 수익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한국을 압도할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훑어보던 중 제 시선을 잡아끈 문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 및 현지 건조 원칙. 호주 정부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일본이 설계는 하되 배는 호주 땅에서 호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현지 조선소를 좀 빌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술만 주면 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말이야. 술에 취한 한 기업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그 배가 만들어질 현장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도의 열광적인 환호 소리를 뒤로한 채 진실이 숨어있는 호주 서부의 항구 도시 퍼스로 향했죠. 그곳에는 호주 최대의 조선소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쥐고 있는 오스타레이 USTAL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의 우익 잡지들이 한국을 조롱하며 내놓은 특집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눈물, 무너진 K-조선의 신화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을 어지럽힙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골방에 박혀 있을 거라 믿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호주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주한 풍경은 도쿄의 망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공항 대합실 TV에서는 호주 정부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설계를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파트너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군함을 우리 땅에서 건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가 누구일지 일본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조선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저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맑은 하늘 아래 우뚝 솟은 그 크레인들은 일본의 수주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가져올 20조 원을 집어삼킬 거대한 입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선소 곳곳에는 묘하게 익숙한 로고와 글귀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며 잔치를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잔치가 벌어질 식당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승리감을 만끽할 때 한국은 그들이 도장을 찍을 종이와 펜 그리고 그들이 앉을 의자까지 통제할 수 있는 판을 이미 짜놓았던 것이죠.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찌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의 승리였으니까요. 일본이 파놓은 한국배제라는 무덤에 결국 일본 스스로가 걸어들어가 대성통곡하게 될 그 기막힌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묻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오늘 일본 기술진들이 온다고 하던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기대가 크겠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 주인들은 꽤나 꼼꼼하거든요. 그가 말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거대한 조선소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도쿄의 환호성은 절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본이 20조 원이라는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놓고도 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 기막힌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어떻게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던 진짜 승자의 실체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의 방산과 조선 산업의 명암을 취재하며 현장에 날 선 목소리를 담아온 전직 언론인이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광기 어린 축제 그 자체인 겁니다. 도쿄의 심장부인 긴자거리. 평소라면 차분했을 비즈니스맨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대형 전광판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축수주,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 결정이라는 피처럼 붉고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서로 얼싸안습니다. 어떤 노인은 간격에 겨워 일장기를 흔들며 눈물을 훔치고 젊은이들은 드디어 일본이 돌아왔다 며 연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일본이 평화헌법이라는 수십 년의 굴레를 사실상 벗어던지고 마침내 세계방산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20조 원이라는 전대미문이 사냥감을 낚아챘으니 그럴만도 한 겁니다. 드디어 해냈어. 한국 놈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할 벽을 세운 거야. 제 옆을 지나가던 한 신사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본 내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승리감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모양새입니다. 그들에게 이번 수준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조선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자존심 대결이었던 것이죠. 일본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짓밟는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종말, 기술력의 격차를 실감한 굴욕적인 패배, K-방산의 거품이 드디어 꺼졌다며 노골적이고 치졸한 비아냥거림이 온 열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해군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11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결승선에 남은 건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해상자위대의 자부심인 모가미급 호위함을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정부 차원의 막대한 차관 지원, 총리까지 직접 나선 외교적 압박, 그리고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와 장인 정신을 포장지로 삼아 호주인들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략했죠. 그 과정에서 일본 측이 보여준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을 싸구려 저가 공세나 단순한 운으로 치부하며 자기네 기술은 범접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니까요. 호주 정부가 일본의 손을 들어준 날 일본 방위성 장관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마치 정복자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일본 기술의 완벽함을 세계가 인정했다. 이제 아시아의 기준은 다시 일본이다라고 선언하던 그 오만한 눈빛 말입니다. 그날 밤 도쿄의 인류 호텔에서는 정재계 핵심 인물들이 모인 초호화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샴페인 거품 속에서 일본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일감이 없어 녹슬어갈 일만 남았다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연회장에 가득하더군요. 수조엔의 수익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다시 한국을 압도할 신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독설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훑어보던 중 제 시선을 잡아끈 문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지 산업 역량 강화 및 현지 건조 필수 원칙입니다. 호주 정부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무너진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일본이 설계도는 주되 배는 반드시 호주 땅에서 호주인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현지 조선소를 좀 빌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술만 주면 그 무지한 놈들이 우리 손발이 되어 움직이겠지. 술에 취한 한 기업 임원이 제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설계라는 머리를 쥐었으니 몸통인 호주는 당연히 순종할 거라 확신했지만 정작 그 몸통의 심장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열도의 열광적인 환호와 한국을 향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진실이 숨어있는 호주 서부의 항구 도시 퍼스로 향했죠. 그곳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제 건조를 담당할 호주 최대의 조선소이자
유일한 희망인 오스타레이 USTAL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의 우익 잡지들이 한국을 조롱하며 내놓은 특집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피눈물, 무너진 K-조선의 허상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제 눈을 어지럽힙니다. 일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이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통곡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호주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주한 풍경은 도쿄의 그 망상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공항 TV에서는 호주 정부 관계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설계를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진짜 파트너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군함을 우리 땅에서 건조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일본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조선소로 향하는 길, 저 멀리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맑은 하늘 아래에 우뚝 솟은 그 크레인들은 일본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가져올 20조 원을 한 입에 삼켜버릴 거대한 덫처럼 보입니다. 조선소 정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선소 곳곳에는 묘하게 익숙한 로고와 한국어 이정표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이겼다며 잔치를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잔치가 벌어질 식당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승리감을 만끽할 때 한국은 그들이 도장을 찍을 종이와 펜 그리고 그들이 앉을 의자와 그들의 발밑에 흐르는 기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이미 짜놓았던 것이죠.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찌르는 고도의 전략이자 품격 있는 복수였으니까요. 일본이 파놓은 한국배제라는 무덤에 결국 일본 스스로가 걸어들어가 대성통곡하게 될 그 기막힌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묻더군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오늘 일본 기술진들이 온다고 하던데 참 용감하시네요. 제가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진짜 주인들이 누군지 알면 아마 일본분들 기절하실 텐데 말이죠. 그 경비원이 말한 진짜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거대한 조선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도쿄의 환호성은 단숨에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승리는 목소리 큰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판을 설계하고 상대의 자본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진정한 강자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승자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잔치상을 차린 건 일본이지만 그 상을 통째로 들고 나가는 건 결국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구조. 일본의 오만이 어떻게 그들의 목줄을 죄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옆에서 함께 도면을 검토하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 다나카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집니다. 그는 방금 오스탈 조선소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다가 믿을 수 없는 화면을 마주한 것이죠. 호주 해군의 차기 호위함이 건조될 자동화 라인의 핵심 운영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라인을 움직이는 거대 장비들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문구 때문입니다. HANHUA 인더스트리 마이너스 인터그레이터드 스마트 시베아드 솔루션.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배를 지어주겠다며 호기롭게 계약서에 서명한 그 조선소는 이미 속부터 겉까지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나카 씨의 떨리는 손가락이 전광판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일본어 매뉴얼 대신 아주 정교하게 번역된 영어와 그 밑에 병기된 한글 용어들이 깜빡이고 있더군요. 사실 일본 방위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하나오션이 오스탈 조선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죠. 적자에 허덕이는 호주 조선소를 사서 뭐 하겠느냐, 한국인들의 무모한 도박이다라며 자기네 일 아니라는 듯 강 건너 불구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무모한 도박이 사실은 일본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한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이제야 이 차가운 도크 위에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토상,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의 기술로 일본의 자부심을 세우러 온 건데 왜 우리가 한국이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춤을 춰야 하는 겁니까? 다나카 씨가 절규하듯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계약서상 현지 건조 원칙을 수용한 건 다름 아닌 일본 정부였으니까요. 그들은 호주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명분에 취해 정작 그 자존심의 터전인 조선소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선소 저편에서 하얀 안전모를 쓴 한 무리의 사내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오스탈의 로고와 함께 한국 기업의 마크가 나란히 박혀 있더군요. 그들은 당황한 일본 기술진들을 향해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중 한 명, 한국에서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 김 팀장이 다나카 씨에게 손을 내밀며 아주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닦아놓은 이 설비들을 마음껏 사용해 보시죠. 물론 저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셔야겠지만요. 그 여유로운 목소리에는 그 어떤 조롱보다 무서운 자신감이 서려 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그 복잡한 설계도들. 이곳에서는 한국이 만든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으면 단 한 장의 철판도 자를 수 없는 겁니다. 즉 일본이 20조 원의 예산을 받아배를 만들려 할 때마다 그 공정을 승인하고 설비를 빌려주며 수수료를 챙기는 건 결국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이 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언론들이 한국은 이제 일본의 들러리나 서게 됐다며 축배를 들던 그 시각, 실제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한국인 관리자들의 지시 없이는 기계 하나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기막힌 풍경이 연출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호주 현지 노동자들과 가족 같은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면 일이 즐겁고 배가 진짜로 만들어지는 게 보인다는 호주 기술자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죠. 이제 일본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20조 원이라는 거금은 호주 정부의 금고에서 나와 일본 기업의 장부로 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소 임대료, 시스템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한국식 자동화 설비 유지 보수비라는 명목으로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송금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이 수주 성공이라는 허명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그 수익의 파이프라인 자체를 자국으로 연결해버린 셈이죠. 우리가 하청업자였다니. 일본의 자부심이 한국의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는 꼴이라니. 다나카 씨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의 곁을 지나가는 호주인 용접공들이 어이 일본 형씨들. 한국 반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오늘 작업 못 끝내. 라며 낄낄거리고 지나갑니다. 일본이 그토록 비웃던 하청업체 한국의 이미지가 지금 이 순간 퍼스 항구에서는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품격과 전략의 깊이 차이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상대의 영토를 힘으로 뺏으려 했지만 한국은 미래의 가치를 잃고 상대의 마음과 터전을 먼저 얻었습니다. 일본이 화려한 보도자료로 전 세계를 현혹할 때 한국은 묵묵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호주의 바닷바람을 견디며 진짜 주인의 자리를 쟁취해낸 것이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도쿄에서 본 그 요란한 축제는 사실 일본 방위산업의 장례식이었으므요. 일본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겼다고 외칠 때 한국은 단 한마디의 자랑도 없이 그 승리의 열매를 통째로 가져갈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이 기막힌 반전을 보며 실소를 터뜨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입을 열지 않는다. 다만 결과로 증명할 뿐이다. 김 팀장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일본이 파놓은 한국 왕따라는 얄팍한 함정은 이제 한국이 설계한 거대한 실리의 바다 속에 흔적도 없이 잠겨버렸습니다. 일본은 이제부터 20조 원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신들의 오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대성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힘찬 망치 소리가 마치 일본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건 비단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 호주 퍼스의 오스탈 조선소 도크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일본 기술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군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일본의 자부심은 이제 거대한 한국제 스마트 설비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토상,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만든 배인데 왜 우리가 남의 집 안방에서 허락을 구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비참함마저 느껴집니다. 그가 든 태블릿 PC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연신 깜빡이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설정해 놓은 보안 시스템과 공정 효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본이 자랑하는 그 어떤 부품도 이 조선소의 라인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판을 설계한 자가 누리는 절대적인 권능인 것이죠. 일본 정부는 20조 원이라는 수주 금액에만 매몰되어 정작 그 돈이 흐르는 혈관을 한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호주로 송금하는 거액의 공사 대금은 호주 정부를 거쳐 오스탈 조선소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이미 한국의 하나가 대주주로서 수익의 배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일본이 피땀 흘려 설계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고생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에서 일본이 벌어온 수익을 차곡차곡 배당금으로 챙겨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저는 문득 도쿄에서 본 그 화려한 연회를 떠올려 봅니다. 한국 조선은 이제 끝났다며 비웃던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강철의 현장에서 제가 보는 것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묵묵하고도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김 팀장을 비롯한 한국인들은 일본 기술진들의 당혹감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가 그들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건네더군요.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최고의 배를 만들러 온 거죠. 다만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만듭니다. 김 팀장의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깊이 다나카 씨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존심을 세울 때 한국은 미래의 생태계를 선점하고 상대를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바로 실력으로 증명하는 품격인 겁니다. 조선소 밖으로 나오니 호주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호주 노동자들이 한국인 기술자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퇴근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들은 일본의 수주 성공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터를 지켜주고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한국인 파트너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다. 한국의 함정에 빠졌다며 뒤늦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계약서의 잉크는 말랐고 조선소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잔치상을 차린 건 일본이었을지 모르나 그 잔치를 주관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건 오직 대한민국뿐인 것이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기사를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는 것. 일본이 비웃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20조 원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저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하게 진화하여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낳은 이 기막힌 창극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승자,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미소를 말입니다. 아우트로 OUTR로. 자, 선생님들. 오늘 이 통쾌한 승리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의 오만이 꺾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우뚝 선 이 기막힌 반전의 순간에 대해 선생님들의 성원과 지혜가 담긴 한마디를 꼭 들려주세요.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위대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슴 벅찬 소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호주의 거친 바닷바람을 견디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판을 짜왔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기를 탐할 때 우리 기술진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상대의 허점을 꿰뚫는 해안으로 진짜 승리를 쟁취해낸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신 그 눈물겨운 인내의 세월과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늘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내고 이 나라의 뿌리를 단단하게 지탱해 오신 그 헌신적인 세월 말입니다. 오늘 사연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우리 기술진들의 얼굴에는 바로 자식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땀 흘려 오신 선생님들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겹쳐 보입니다. 일본의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운 이 통쾌한 승전보는 사실 선생님들 세대가 물려주신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귀한 피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 거인들이 전 세계 현장에서 당당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하고 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이 시대가 존경해야 마땅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선생님들의 평안한 일상이 바로 이 나라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이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